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사랑 교육을 진행할 강사 박형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들은 이전에 생명사랑 교육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10대 청소년인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죽음과 자살, 그리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건강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시간이니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학습 목표가 쓰여져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기 우울 및 자살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살의 위험 신호를 알고 자살 예방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난 이유는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정신건강을 해치는 일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얻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심폐소생술을 배워본 경험이 있나요? 심폐소생술은 왜 배울까요?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우는 것인데요. 심폐소생술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법이에요. 그렇다면 생명사랑 교육은 무엇일까요? 생명사랑 교육은 누군가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배우는 이 교육 내용이 바로 우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시행할 수 있는 마음 응급처치법이에요.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시읒, 미음, 초성이 나왔는데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다들 예상하듯이 생명입니다. 생명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초성이 나왔는데요. 지읒, 이응, 어떤 단어일까요? 네, 다들 느끼셨듯이 죽음입니다. 죽음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왜 선생님이 생명과 죽음의 단어를 적어 놓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결국은 죽게 돼요. 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기쁨과 괴로움, 고통을 겪게 돼요.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앞으로 절대로 고통이 없는 것은 또 아니고, 고통을 잘 이겨내면 또 새로운 기쁨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성숙시켜 줄 수 있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겨냈을 때 내가 정말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래도 좀 괜찮았다. 좀 아름다운 삶이었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살과 죽음은 뭐가 좀 다를까요? 죽음은 인간이 겪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반면에 자살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스스로 끊는 행위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다양한 가능성, 경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어떤 내가 앞으로 살아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건데, 이렇게 포기를 했을 때 만약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연애도 하고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가족들과 밥도 먹고 이런 즐거운 시간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고통을 잘 참아냈을 때 이런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청소년은 왜 자살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일까요? 청소년과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전두엽은 뇌의 가장 앞부분인데요.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CEO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부위예요. 청소년기는 아직 전전두엽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라서 쉽게 예민해지고 충동적일 수가 있어요. 아직은 공포나 분노를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곳에서 감정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편도체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먼저 들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는 이런 뇌의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가 그냥 농담을 건네는 건데도 나를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지나가면서 스쳤을 뿐인데 나를 때렸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해요. 이처럼 전전두엽이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기 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청소년기는 감정과 이성의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감정의 뇌가 이겨서 감정 뇌의 스위치가 켜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청소년 여러분은 문제 상황에서 괴로울 때 해결 방법을 조금 더 충동적으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는 어떤 상황에서 이성적인 뇌보다는 감정적인 뇌의 스위치가 켜지기 쉬운 시기예요. 감정 뇌의 스위치가 켜지면서 충동적 선택을 많이 하게 되고 이성적인 선택에 미숙해지는 시기가 돼요. 결국은 청소년기는 너무 괴로울 때 충동적으로 자살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의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또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는 것처럼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은 감정, 행동, 생각에 많은 영향을 줘서 청소년기 우울증에도 영향을 주기도 해요. 우울증의 주요 증상은 여기 보이는 것들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울감이나 불평과 짜증, 절망감, 좌절, 난 다 안 돼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수면의 형태, 식사, 맛도 없다, 다 맛없다, 집중력이 저하되고 공부 잘 안 되고 어디 여기저기가 아프고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의 증가, 나는 다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꼭 요청해야 돼요. 이외에도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는 불안장애, 섭식장애, 식이장애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조기정신증, 품행장애 등이 있어요. 이처럼 청소년기에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뇌의 발달과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충동 조절의 어려움과 정신건강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학업 문제, 공부겠죠. 대인관계 문제, 친구들 사이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가족 간의 갈등 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청소년의 자살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사건과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촉발을 해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에서 청소년이 자살하고 싶은 원인으로 학교 성적이 40%, 가족 간의 갈등이 22%, 대인관계 문제가 8% 등으로 나타났어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가족 간의 갈등, 학교 폭력, 따돌림, 이런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되게 외롭고 고독감, 그리고 수치스럽고 절망감을 느끼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자살을 선택하거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죽고 싶어서일까요? 그것은 오히려 청소년기의 뇌가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도움을 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거나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소화가 안 되거나 머리가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도 몸에서 이거 도와달라 신호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비슷하게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들에게서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면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가 있을 수 있어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호를 보낸다고 연구 결과에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살에 대한 신호는 조금 더 민감하게 관찰을 해야 잘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호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살의 위험 신호 중에서 언어적인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어적 신호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죽고 싶어. 나에게는 사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나는 이 세상에 쓸모가 없어. 이런 아무 희망이 없다는 듯한 느낌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꼭 민감하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살의 위험 신호 중 행동적인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동적 신호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SNS에 요즘에 뭐 카톡이든 페이스북이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자해와 관련된 게시물을 올리거나 자살 도구를 준비해서 숨겨둔다거나 죽음이나 이런 자살 관련한 사이트를 검색을 한다거나 자해 흔적이 관찰된다? 이거는 민감하게 관찰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살에 대해서 유서를 작성한다거나 뭔가 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신호를 놓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요즘에 좀 다르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런 자살의 위험 신호가 관찰된다는 것은 상대방 또는 나 스스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사람도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험 신호를 포착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지 좀 배워볼 필요가 있겠죠. 자살 예방을 위한 방법 첫 번째, 건강하게 스트레스 해소하기입니다.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 해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나의 어떤 즐거운 활동을 찾고 나만의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를 위한 활동을 찾고 리스트를 만들고 나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산책, 그리고 음악 듣기, 아니면은 가만히 누워있기 등 수다 떨기,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든 괜찮아요. 나의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다면 이것들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걸 쓸 수 있어야겠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입니다. 누구나 이제 괴로운 일이 생기거나 실수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드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나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누구나 실수를 한다. 이 힘든 순간이 언젠가는 지나갈 거다. 영원하지 않다. 누구누구야 내 이름 불러주면서 진짜 스스로 잘 견뎠다. 나니까 이 정도였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열심히 애써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살 예방을 위한 방법 세 번째,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정신건강의 어려움은 누구나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빨리 알아차리고 행동하느냐예요. 나 스스로 위험 신호를 알고 나를 점검하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래도 아무리 애를 써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그럴 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중에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따뜻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가족, 그리고 선생님에게 내가 너무 괴롭고 할 때는 꼭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특히 내 이야기를 좀 따뜻하게 이해하면서 들어줄 사람에게 꼭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살 위험 신호가 보이는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라 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친구에게 다가가서 내가 걱정을 하고 있다.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기 약간은 두렵거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친구가 괴로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 사람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존중하며 들어라 입니다. 존중하면서 듣고 친구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친구는 지금 나를 이해해준 사람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친구의 어려움을 듣고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가 조금 장난스럽게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듣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존중하는 태도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적인 태도와 비언어적인 태도, 진지하게 표정을 진지하게 해서 들어주는 것 모두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위험성 평가를 위해 명확하게 물어라 입니다. 위험성 평가를 위해서는 자살 사고, 즉 자살 생각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장난치듯이 진지하지 않게
자살 생각을 뭐 죽고 싶냐 이렇게 묻기보다는 내가 진짜 걱정이 돼서 그런다 라고 말하면서 조심스럽게 존중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살이라는 단어가 사실 사람한테 되게 좀 두렵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좀 불러일으키는데요. 이런 말을 먼저 꺼내는 게 자살 생각을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많이 하게 되는데 결코 자살을 더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된다, 좀 심각해 보인다 할 때는 반드시 자살 사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물어보아야 해요. 친구의 이야기를 듣거나 위험성을 평가를 하기 위한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여기 쓰여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나쁜 마음으로 실수를 하게 된다기보다는 내가 걱정이 돼서 다급한 마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내가 걱정하는 마음에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 아직은 우리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이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른과 함께 고민을 해야 해요. 또한 자살 위험이 있는 친구를 혼자 두는 것은 위급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이,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 기준으로 다른 친구의 어려움을 판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부유하고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겪는 일을 직접 겪지 않으면,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 괴로움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내 눈에는 도대체 뭐가 힘들다고 그러는 건가, 이런 문제라 할지라도 상대방한테는 이게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그건 별일 아니야 라고 가볍게 판단한다거나 이런 언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고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상처가 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섣부른 조언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조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이 괴롭고 굉장히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 말이 거의 들리질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괴로워 죽겠는데 엄마가 뭐 해라, 아빠가 뭐 해라, 이거 들리지도 않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섣부른 조언은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볍게 여기거나 자살은 잘못된 거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은 또한 이 괴로움에 빠져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에게 내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닫게 만들고 표현하지 않게 만들고 홀로 외톨이처럼 만들게 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제안하라입니다. 주변의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살 사고, 자살 생각이 지속되거나 자살에 대한 계획이 있고 자해나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에 절대로 혼자서 친구를 돕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나는 미성년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책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어찌할 바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위에 신뢰하는 사람, 어른에게 지금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야 해요. 자, 그럼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기관들은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교의 위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혹시나 없으면, 학교에 없다면 거주지역 위센터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거주하고 있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살 문제가 아니더라도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힘든 문제가 있다면 꼭 도움을 요청을 해주세요. 우리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과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으니 꼭 기억하거나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위센터 나와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치와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는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사고가 있는 친구에게 자살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는 것이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자살 사고, 자살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자살을 더 부추기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걱정이 되고 위험해 보일 때는 꼭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 문제 마지막으로 더 풀어보면 친구의 위험 신호를 내가 발견하면 선생님과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친구의 위험 신호를 내가 발견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꼭 선생님과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걸로 생명사랑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쑥쑥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명사랑 교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